그런 주스 판매할 때 보시면 따라가야 되는 규칙이 막 100가지. 이것만 먹어야 되고 이걸 먹는 동안에는 뭐 음식은 뭐 달걀만 먹어야 되고 요 끼니는 굶어야 되고 이렇게 규칙이 되게 많아요. 지키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키다 보면 그런 주스에 약효가 아니고 그거 지키다가 음식 적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겠죠. 그런 게 효과가 있었으면은 지금처럼 무슨 뭐 다이어트 신약 이런 게 열풍일고 그러겠습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약사이자 푸드라이터로 활동 중인 정재훈입니다. 저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일주일, 2주일 하고 그만두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가는 게 다이어트고, 사실 그 중에서는 제가 하는 저탄고지는 엄격한 저탄고지가 아니고 하루 한 끼만 저탄고지니까 그런 기준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도 원리를 알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를 보통 생각하면 원푸드 하면 이런 걸 생각하시거든요. 토마토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토마토 아침, 점심, 저녁 포도 제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본 건 아닌데 저랑 아주 친한 형이 포도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25년에서 30년 전쯤에 포도 다이어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도만 먹는 거예요. 그 형이 그 포도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20kg 뺐던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포도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니까 살도 빼고 몸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보통 하시거든요. 토마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데 원푸드 다이어트는 사실은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너츠 가지고도 원푸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도너츠 먹으면 이거를 진짜 이걸로 하루 3끼 다 먹는다고 너무 기쁜데 먹다 보면 질려요. 그걸 활용을 하는 게 원푸드 다이어트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람한테는 이제 그걸 감각 특정적 포만 또는 감각 특이적 포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현상이고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쥐 같은 잡식 동물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nsory specific satiety, 그래서 감각 특정적 또는 특이적 포만이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 맛의 음식만 먹으면 그 음식에 질리는 거죠. 이거는 사람 같은 잡식 동물한테는 내장이 되어 있는 특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음식만 죽어라고 먹겠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음식만 죽어라고 먹다 보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음식 하나만 가지고는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김치찌개만 먹었다 그러면 된장찌개를 더 먹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포도가 됐건 토마토가 됐건 도너츠가 됐건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면 양이 그 음식에 질려버리게 되면 결국은 조절이 돼요. 적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죠. 근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가지 음식이 예를 들면은 햄버거면 햄버거 한 가지, 비빔밥 한 가지, 김밥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면 그런 햄버거나 비빔밥이나 김밥 같은 거에는 좀 다양한 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로 만약에 원푸드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 좀 괜찮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 원푸드 다이어트, 무슨 아보카도, 무슨 토마토 이런 것들은 영양 부족이나 결핍 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제일 피하셔야 되는 게 원푸드 다이어트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나만의 한 끼? 이런 게 좀 있어야죠. 밖에 다닐 때는 이게 또 조절이 안 되거든요.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양 조절을 하고 싶을 때 주로 저는 이제 비빔밥이나 아니면은 김밥. 근데 비빔밥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밥만 많고 나머지 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의외로 또 비빔밥 먹고 나면은 빨리 배고픈 경우 있거든요. 비빔밥에 올라가는 게 좀 너무 부실한 경우 많아요. 달걀 후라이 말고는 정글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 되게 빨리 배고파요, 의외로. 그래서 보통은 김밥 먹을 때 되게 많고, 김밥 같은 경우에 이제 치즈김밥이나 참치김밥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자기만의 어떤 식단이 좀 있으면 좋아요. 굳이 거기에서 살짝 세부 조절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처음에 먹을 때 반찬, 샐러드도 좀 먹고 이렇게 먹다가 이제 끝으로 갈수록 밥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냥 그런 정도, 약간은 거꾸로 식사법 비슷하게 그런 순서 조절 이 정도만 할 뿐이지 남들 먹는 만큼 사실 다 먹습니다. 어떤 날은 예를 들면 아침에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날 있잖아요. 당연히 아침에 8시, 9시에 일어나는 날보다 5시, 6시에 일어난 날은 같은 11시, 12시가 됐을 때 배고픔의 정도가 달라요. 아침에 5시, 6시 일어나면 이미 한 8시, 9시만 돼도 늦게 일어난 날 11시, 12시인 셈이거든요. 그때는 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간식이라도 좀 견과류라도 한 봉지 먹는다든지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하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때 몸을 좀 움직여주는 게 좋긴 해요. 너무 야 이게 배가 고픈 거를 이렇게 못 참겠단 말이야 하는 현상이 며칠 지속이 될 때는 좀 앉아서 좀 생각해봐요. 아 요즘에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나? 아니면 요즘에 밤에 폭식을 했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셨나? 그런 뭔가의 원인으로 평소의 컨디션이 뭔가 깨진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사람마다 요인이 되게 다양해요. 조절이 너무 안 돼. 예를 들어서 먹고 나서 또 먹어야 돼요. 뭐 이럴 때는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음식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음식은 그 중에 일부인 거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얼마큼 먹게 되는지 하는 거기에는 정신적인 거, 뭐 수면, 음주, 경우에 따라서는 흡연도 마찬가지로 식사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음식에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다이어트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생활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다이어트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상의 기분을 유지할 건가 이런 거에 초점 맞추셔야 평생 쭉 지속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거는 일단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식이섬유가 되게 크죠. 소화가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안에서 부피를 줘야 그래야지 이제 화장실 갈 때 괜찮잖아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곡물도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뭐 아무리 맨밥이라고 해도 밥을 또 먹어줘야 밥은 밥이라고 또 100%다 들어오는 건 아니어서 그런 것들이 장까지 내려가줘야 대장까지 내려가줘야 대장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그런 걸 먹고 걔들도 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나 또는 식물에 녹아들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많이 골고루 다양한 걸 많이 드시는 건 중요한데 다만 아무리 먹으려고 애를 써도 과일은 괜찮은데 채소 진짜 못 먹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되게 그 미각이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존경심을 좀 표하고 넘어갑니다.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미각을 느끼는데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단맛, 신맛, 짠맛은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쓴맛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쓴맛을 다른 사람은 못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쓴맛을 저는 못 느낄 수 있고요. 이제 쓴맛은 진짜 다양하거든요. 인류한테 쓴맛을 감지하는 건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채소는 기본적으로 쓴맛이 있어요. 물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계속 품종을 개량을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쓴맛을 많이 줄여놨지만 그런 쓴맛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은 채소를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래서 채소 싫어하잖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커피를 즐기듯이 해야지 돼요. 커피 쓰잖아요. 커피 쓴데 써도 맛있다고 마시잖아요. 쓴데 그 향을 맡으면서 막 어떨 때는 또 써야 이게 진짜 커피라고 또 진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쓴 것까지도 즐길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채소도 기본적으로 이게 채소가 몸에 좋다는 생각보다 채소가 맛있는 거야. 나 이 맛있는 걸 좀 배우고 싶어 하는 식으로 이 맛을 자꾸 체험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쓴데 맛있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나는 채소는 써서 절대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취향을 확고하게 가지고 가시면 평생 채소랑 친하기 좀 어려워요. 채소의 어떤 아삭아삭한 식감이라든지 채소 특유의 각각의 가지고 있는 향기라든지 독특한 이제 그런 어떤 질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친숙해지면서 즐기시다 보면 채소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 과학자들은 슈퍼 테이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쓴맛을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 이분들이 또 음식을 짜게 먹을 가능성도 좀 높대요. 왜냐하면 쓴맛을 줄이는 게 소금이라는 걸 체득을 하는 거죠. 양념 되게 많이 필요해요. 커피도 왜 처음에 마실 때는 다들 다방 커피로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커피 맛을 알게 되면 이제 에스프레소로도 마시고 뭐 프렌치 프레스로도 마시고 드립 커피로도 마시는 것처럼 채소도 절대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은 채소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고기 10번 먹다가 채소 1번 드신다든지 샐러드 드레싱 좀 많이 얹어 이렇게 드시다가 좀 친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비율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하는데 섭취량이 부족한 분들은 삶아서 드시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양이 줄어들죠. 뭐 예를 들면 나물도 콩나물 뭐 200g, 300g
되게 많은데 데치고 나면 확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부피가 많이 줄어드니까 시금치도 예를 들어서 한 단 저거 어떻게 다 먹었는데 나물로 무쳐놓으면 또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섭취량 차원에서는 가열조리 하시는 거 좋고, 또 가열조리하면 그 안에 무슨 비타민 B나 C는 파괴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조리하는 시간 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그게 파괴되는 것보다는 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국 같은 거 끓이면 어차피 국물에 다 녹아 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기도 하고, 일부 영양소는 오히려 그런 가열조리하는 과정에서 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뀌거나 실제로 더 많이 녹아 나와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루테인 같은 뭐 그런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카로틴 계열의 물질들, 이런 것들은 기름에 잘 녹는데 기름 넣어서 조리하면 더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맛을 봤을 때 나한테 더 좋은, 아니면 뭐 요거트 드레싱처럼 거기에 이제 우유 단백질, 요거트 단백질이 좀 들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쓴맛을 좀 완화하면서 먹기에는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한테 잘 맞는 조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이제 해독 주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걸 먹는다고 해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독 주스 먹는 거를 해독을 위해서 먹는 거는 비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나는 변비가 있어가지고 변비도 있고 또 장 건강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나는 뭐 브로콜리를 스팀을 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이거를 매일 아침에 씹어 먹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은 집 짜내는 거 말고요, 통으로 넣고 가는 그런 믹서에다가 넣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먹기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즙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섬유질이 다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채소나 과일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섬유질이 같이 들어와 줘야 화장실 갈 때 변의 부피가 늘어나고, 거기에 젤리 같은 수용성 섬유질은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변비는 물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은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서 소변을 많이 보지 변 보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섬유질이 물을 가지고 부피를 좀 더 유지해주고 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변의 부피가 커지면서 이제 변비가 좀 예방이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섬유질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전체가 갈리는 그런 방식, 믹서식으로 갈리는 그런 블렌더가 좋고요. 문제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무슨 뭐 야채를 주스 하나로 만들지 않고 뭐 이렇게 팩으로, 이런 것들은 물론 정성껏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데, 이게 원물을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만들면 무게도 많이 나고 유통이나 보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즙만 짜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야채 주스니 이런 것들이 다 즙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당분이 들어간 설탕물? 약간? 물론 그 안에 다른 것도 들어있겠죠. 뭐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도 들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갈았을 때는 그 가는 과정에서 뭐 갈 때 파괴가 되는 이걸 떠나서 갈아서 액체 상태로 해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있을 때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성분들이 유지되기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분 면에서도 뭐 원래 먹을 때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거고, 그걸 떠나서 먹고 나면 되게 빨리 배고프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있는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또 섬유질이 좀 남아있더라도 다 남아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읽으면 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무슨 뭐 지방을 태우는 뭐가 뭐 연구를 해보면 지방을 뭐 이렇게 증진을 시키는 효과가 예를 들면 이만큼은 있겠죠. 근데 이만큼 아주 눈곱만큼 있다는 거는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근데도 그런 걸 먹고 효과를 봤다는 분들은 대체로 뭐냐면 다이어트 또는 뭐 체중 감량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해도 별로 유의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영원히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나만의 정답,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으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먹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만의 어떤 그런 다이어트 식단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나는 모르는 남들만 알고 있었던 비법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모르고 있었던 비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내 지갑을 털어가려는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뿐이지, 심지어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그런 다이어트 비법 무슨 식품 소개하는데 약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날씬하고 멋있어 보이는 약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도요, 효과 없는 거는 효과 없습니다.
너무 그런 거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만의 평소 식단 이걸 찾아보자. 평생의 숙제로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다.